비이론론의 창시자 화담 서경덕 편입니다. 1489년 성종대 말에 태어나서 연산군 중종을 거쳐 1546년 명종때까지 57세를 사셨다. 개성 화정리에서 무관인 서호번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경덕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났고 말과 글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터득해서 쓰기 시작하였다.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한 것이 전부였고 스승 없이 스스로 학문 연구와 사색에 몰두하였다. 아버지 서호번은 화금 무사로 그의 가게가 빈곤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1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유학 경전인 서경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경덕이 어렸을 때 서경을 배우다가 서당 스승이 어느 한 장을 그냥 넘기려 하자 서경덕이 그 이유를 물으니 스승이 이 장의 글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읽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의문을 품은 서경덕은 집으로 돌아와 그 부분을 수천 번 읽고 또 읽어 보름 동안 생각한 후 마침내 그 뜻을 깨달았다 한다. 또한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밭에 나가 푸성기를 좀 뜯어오라고 하자 그는 광주리에 반도 차지 않을 정도의 푸성기만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새가 땅에서 하늘을 날아오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그 이유만을 생각하다가 그만 푸성기 뜯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그의 엉뚱한 일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향후 그가 전개해 나가는 독특한 학문 수행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거나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깊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해가 뜨고 지는 이유, 비가 오고 날이 맑은 것, 바람이 부는 이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산 사람과 시체의 차이점 등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서적들을 찾아 연구, 규명하려 하였다. 18세 때 대학의 경물 취재를 읽다가 학문을 하면서 먼저 경물을 하지 않으면 글을 읽어서 어디에 써먹겠는가 라면서 세상 모든 사물의 이름을 다 쓰더니 풀을 발라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규명해내는 것을 일로 삼았다. 이는 그가 얼마나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평생을 두고 일구었던 유물론적 주기철학의 방법론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서경덕은 19세에 태안 이씨와 결혼하였다. 서경덕은 연구와 사색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건강을 해쳤고 이 때문에 21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3년 동안 사색에 묻혀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29세인 1518년 조광조 등에 의해 채택된 현량과에 수석으로 추천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개성 하담에 서재를 세우고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썼다. 33세인 1522년 다시 병의 치료를 위해 지리산, 속리산 등의 명성지를 다니며 이때 만난 조식, 성운 등 당대의 학자들과 만나 교류하였고 기행문과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42세인 1531년 어머니의 요청으로 생원시에 응치하여 장원으로 급자했으나 대가와 벼슬을 단념하고 이때부터 개성 송악산 자락 꽃피는 연못 옆에 토막을 짓고 일생을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이것이 화담이라는 호를 붙인 연유이고 사람들은 그를 화담선생이라 불렀다. 그가 이처럼 은거생활을 고집했던 것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15세인 1504년 갑자사가 일어났고 30세인 1519년에는 기묘사고로 조광조 등 많은 선비들이 죽거나 기한가는 등 사회가 심한 혼란기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살인과 훈구 세력 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관직 출사나 속된 시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대신 학문 연구와 교육으로 사회에 기여하리라 다짐하였다. 서경덕의 인물됨이 인근 개성의 자작에 소문이 나자 중종, 명종 때의 최고의 기생 황진이도 이를 듣게 되고 그녀는 서경덕을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서경덕을 유혹하는 데는 실패하고 오히려 그의 학문과 고고한 인품을 매료되어 황진이는 서경덕의 제자가 된다. 황진이는 30년간을 산중절간에서 벽을 바라보며 불도에 점령하던 지족성사도 나의 미색에 농락되어 힘들여 닦은 30년 공이 허사로 돌아갔는데 오직 서경덕 선생만은 친히 지낸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유혹해 보았으나 도저히 움직이지 아니하니 결국 내가 실패하고 말았다. 실로 화담 선생은 성인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그래서 황진이는 송도 3절로 박연폭포, 서경덕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셋을 들었다. 황진이는 1506년생으로 서경덕보다 17세 연하였다. 그런데 서경덕이 남긴 시도에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아주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54세인 1543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다들 인종의 즉위를 기뻐하였으나 서경덕만 홀로 새 왕의 수가 길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당시에 국상에도 3년상과 3년상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대의 선비들은 상복을 입지 않고 흰 각과 백일을 3년 거쳤다. 그러나 서경덕은 임금의 상에 어찌 상복이 없어야 하겠느냐며 석 달 동안 상복을 입었다. 55세인 1544년 김한국 등이 후름 참봉에 추천하였으나 사양하고 계속 하남에 머물러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였다. 서경덕은 이에 겨울부터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다. 56세인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이현적 등이 다시 그를 조정에 출사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서경덕은 자신보다 유능한 인재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1546년 7월 7일 앓고 있던 병이 호전되는 듯하여 겨울물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눕지도 않은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다. 향년 57세였다. 설하에 사남 1년을 두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삶과 죽음의 이치는 이미 안지가 오래라 마음이 편안할 뿐이다 였다고 한다. 서경덕은 가난하여 며칠씩 굶을 때도 많았으나 초연했고 세상의 이유와 영욕에 관심 갖지 않았다. 그는 산수가 수려한 곳을 자주 유람하였고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뛰어난 경치에 감탄하여 춤을 추듯 걸으며 혜성같이 빛나는 눈빛으로 사물을 관찰하였다고 한다. 서경덕은 조선의 많은 성리학자들 중에 스승이 없는 특이한 인물로 겨우 서당에서 한문을 깨우치는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그의 스승은 자연과 척분이었다. 그 때문에 서경덕은 아주 독특하고 진귀한 학문적 업적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그의 학문적 요체는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사색이 있었다. 그는 물질의 힘이 영원하다고 믿었으며 물질의 분리는 단순히 형체의 분리이지 힘의 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곧 서구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교되고 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생물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던 기가 우주의 기에 환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정작 성리학의 중심이 되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이 때문에 성리학에서 제시한 방대한 이에 대한 설명을 그의 철학체계 안에 넣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생전에 서경덕은 이황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이와 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주기론자 이의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조선 주기론은 이의 철학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서경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이론자로 기이론론은 이이론론에 대립하여 물질적인 기가 세계 만물의 기체를 이룬다는 주장으로 기로부터 모든 사물 현상의 발생과 발전을 설명한 철학이다. 서경덕은 이를 인용한 수학과 역학에도 매우 정통했으며 명실공히 우리나라 기이론론의 창시자라 하겠다. 서경덕은 사후 선조 때 우의정에 추중되었고 그의 저서로 화담집이 전해진다. 화담 서경덕의 묘는 황해부터 개성시 용흥동에 있고 그 밑자락에 황진이의 묘가 있다.